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뎁스 오브 필드를 이용을 해서 포커스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그 결과물인데요. 쿠션을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배치를 해서 지금처럼 뒤쪽으로 갈수록 흐려지는 뎁스 오브 필드, 즉 아웃포커싱 효과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쪽으로 갈수록 흐려지는 것이 아닌 특정 오브젝트를 가령 맨 뒤쪽에 있는 요 쿠션에 포커스를 둔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앞쪽에 있는 요 오브젝트들이 아웃포커싱, 즉 흐려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카메라를 사용하면 뎁스 오브 필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제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는 그런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션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쿠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쿠션과 가장 비슷한 큐브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코어러스 쉐이딩 라인을 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닙니다. 세그먼트는 여기 한 40 정도로 해줍니다. 세그먼트가 많을수록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도 40 됐나요? 이처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좀 얇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높이를 좀 줄여줍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쿠션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쿠션뿐만 아니라 베개, 이불, 소파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이제 지금의 이 오브젝트를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Make Edit Table 클릭, 단축키는 C키입니다. 선택이 됐고요. 폴리곤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 이 측면 둘레를 모두 선택을 해주는데요. UL 키죠. 루프 실렉션.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됐나요? 이제 선택된 요 옆쪽에 요 둘레의 면을 기준으로 해서 압축을 할 겁니다. 이때 사용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큐브 오브젝트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이름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 쿠션이라고 해줍니다. 쿠션 됐죠? 우측 마우스 버튼. 여기에서 어디 있나요? 시뮬레이션 쪽으로 가봅니다. 시뮬레이션은 버전에 따라서 여기 시뮬레이트 요 메뉴, 그리고 다이내믹 메뉴 혹은 클래스 메뉴에 있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측 마우스 버튼 시뮬레이션 태그에서 클래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직물이죠. 직물이나 두꺼운 종이, 고무 이러한 느낌을 표현할 때 지금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시뮬레이션, 즉 다이내믹에 대한 강좌는 해당 강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서 태그 탭에서는 직물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냥 넘어갑니다. 드레스 탭으로 갑니다. 드레서 탭으로 가서 일단은 여기에서 심폴리의 셋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세그먼트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심의 개념은 봉제죠. 봉제. 바느질을 하는 이런 봉제요. 봉제할 때의 이음새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이 폴리곤들을 서로 이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셋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밝은 노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된 이 폴리곤들이 이제 서로 이어졌고요. 이어진 상태에서 위쪽으로 가봅니다. 위쪽으로 보면 스텝이라는 게 있고요. 위드라는 게 있죠. 스텝은 이제 압축을 해서 쿠션 모양을 만들어 줄 때에 그 과정을 스텝을 통해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스텝이 많을수록 모양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요.
그 대신 좀 만들어지는 시간이 조금 느립니다. 자, 물론 뭐 아주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미드는 이제 압축이 될 때에 최종 두께를 설정을 해주는데요. 10cm로 한다면 이제 10cm 지금 선택된 요 옆면이죠. 요 둘레의 너비가 10cm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두껍게 해준다면 10cm보다 좀 두껍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 20cm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드레스 오매틱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네, 자동으로 쿠션의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렌더를 걸어보면 자, 이와 같은 쿠션이 만들어졌죠. 자, 시네마 4D의 클러스를 사용하면 이처럼 간단하게 이와 같은 쿠션 베개, 뭐 이불, 소파 등과 같은 오브젝트를 간편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대부분 요거 만들 때 다들 깜짝 놀래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만들어졌다면 클러스 태그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클러스 태그가 계속 적용이 되면 이게 다시 모양이 해제가 되거나 다이내믹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하는 뭐 이러한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삭제를 해줍니다. 자,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삭제를 해준다고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옆면에 대한 어떠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선택된 이 옆면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뭐 그죠? 해제를 해야 되겠죠? 자,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주름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쿠션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만들어 볼까요? 플로어. 자, 플로어를 통해서 바닥을 만들었고요. 겹치지 않게 정확히 바닥 위에 쿠션이 놓여질 정도의 위치로 해줍니다. 4분할 뷰에서 작업을 하면 보다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의 위치가 맞네요. 그죠? 자, 이 정도의 위치 됐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퍼스펙티브 뷰 아니면 특정 뷰로 이동해 가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쿠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쿠션을 복제를 해서 컨트롤 키 하나, 컨트롤 Z. 자, 쿠션만 선택을 해서 하나, 두 개 복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4분할 뷰로 역시 가봅니다. 자, 그리고 이동 툴, 그 다음에 모델 모드로 갑니다. 오브젝트 자체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모델 툴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하나는 자, 위쪽으로, 자, 뒤쪽으로 빼주고요.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 정도의 위치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쪽으로 좀 빼주고요. 자, 뎁스 오브 필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뎁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가 자, 이렇게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간격이 좀 넓을수록 좋죠. 너무 가까우면은 뎁스 오브 필드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일단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자, 그냥 이 상태로 할까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건 살짝 여기 얹혀 있군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살짝 자, 그리고 회전 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살짝 회전을 해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동 툴에서 여기 살짝 이렇게 얹혀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쪽으로 조금 더 빼줄까요? 됐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좀 회전을 해서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죠? 맨 앞에 있는 요 쿠션 또한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퍼스펙티브 뷰만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렌더를 걸어보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매터리얼을 적용을 해봅니다. 매터리얼 자, 보면 자, 여기 지금 결이 좀 이렇게 구멍이 좀 넓은 그죠? 이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자, 이러한 바닥이고요. 자, 그리고
쿠션에도 질감이 적용이 됐죠. 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터리얼 만들어줍니다. 매터리얼 매니저에서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매터리얼 에디터 열어줍니다. 자, 먼저 바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름은 바닥이라고 해주고요. 자, 컬러에 텍스처를 불러와야 되겠죠? 자, 텍스처를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 여기 지금, DOP를 활용한 포커스 효과, 이 폴더에 들어가면 직물이라고, 매핑 소스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열기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복사는 하지 마시고요. 뭐 실제 작업이라면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됐고요. 이제 바닥에 적용을 딱 해줍니다. 자, 렌더를 걸어보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를 보면 조금 더 결이 넓죠? 그리고 범프 효과가 적용이 됐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그리고 지금 바닥에 비춰지는 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됐고요. 이제 범프 효과 적용을 해봅니다. 범프 체크를 해주고요. 역시 텍스처 직물 불러옵니다. 복사하지 마시고요. 자, 범프를 한 50% 정도로 증가를 해서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됐나요? 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적용된 바닥에 적용이 된 매터리얼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크기를 좀 키워봅니다. 250 정도로 해서 결을 좀 넓게 해볼까요? 250, 250. 자, 렌더를 걸어보면 결이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쿠션에 대한 매터리얼 만들어 보죠.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이미 매터리얼 에디터가 열렸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합니다. 자, 먼저 컬러 설정을 해봅니다. 컬러, 자, 여기 노란색으로 하나 해주고요. 색깔은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그런 색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컬러는 됐고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좀 이런 질감인데요. 이런 질감 약간의 좀 너무 깨끗한 것보다 노이즈가 살짝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어디 가볼까요? 자, 텍스처에 노이즈, 그 노이즈가 이렇게 적용이겠네요. 자, 믹스 모드, 포토샵에서 블렌딩 모드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이제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멀티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컬러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끌어다가 이제 하나 적용을 해봅니다. 앞에 있는 쿠션에 적용을 해서 렌더를 걸어보면 보기 흉하네요. 그죠? 자, 이제 텍스처 적용된 요 노이즈 텍스처 클릭해서 세부 설정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검정색을 조금 연하게 설정을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죠? 너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스케일을 10 정도로 줄여줍니다. 아주 촘촘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너무 또 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살짝 노이즈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흐리게 해볼까요? 조금 더 흐리게. 자, 그럼 살짝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5cm, 5% 정도, 5% 정도로 더 줄여줍니다. 자, 그럼 미세한 노이즈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너무 깨끗한 것보다는 약간의 좀 얼룩이진 이런 느낌.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자, 여하튼 여러분은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직물이기 때문에 굳이 리플렉션 같은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스페큘러로 가볼까요? 스페큘러는 빛의 하이라이트죠. 조금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높이도 좀 줄여주고요. 자, 됐습니까? 자, 이 정도. 자, 조금 더 줄여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자, 만약 지금의 쿠션도 사실 직물로 되어 있겠죠. 실제로는. 자, 그런 직물, 이 결을, 직물의 결을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맵 소스를 이용을 해주면 될 텐데요. 뭐 현재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컬러의 텍스처를 복사를 해봅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카피.
자, 그리고 범프 체크를 해주고요. 텍스처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자, 그러면 아까 노이즈죠,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을 이제 범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너무 자, 범프 값이 많죠. 자, 그래서 10% 정도로 줄였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고요. 자, 이 상태로 작업을 이제 나머지 작업 계속 진행을 해 봅니다. 자,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됐고요. 색깔만 바꿔봅니다. 색깔. 자, 색깔은 자, 요 색깔 요거 어떨까요? 자, 됐고요. 자, 지금의 매터리얼은 두 번째 적용이 됐고요. 자, 하나 더 복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자, 색깔만 바꿔주죠. 자, 분홍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용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됐나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자, 물론 뭐 다양한 직물 텍스처 소스를 자, 여기에다 적용을 해서 그런 무늬를 표현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전에 배웠던 조명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조명 하나 옴니라이트 적용을 해주고요. 자, 무브 툴, 이동 툴을 사용을 해서 일단 기본 위치 잡아줍니다. 자, 4분할 뷰에서 잡아보죠. 자,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좀 축소를 해주고요. 됐나요? 됐습니다. 자, 위치는 자, 여기 요거 잡고 XY 축으로 자, 요 정도 자, 살짝 앞으로 이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4분할 뷰를 하니까 상당히 조명을 설정하는데도 편리하죠. 됐고요. 이제 퍼스펙트 뷰로 다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앵글에서 뭐죠? 자, 조명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명하고 가까운 부분은 환하게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어둡게 나타나죠. 자, 여기 지금 음영이 좀 강하게 비춰지는데요. 자, 다시 4분할 뷰로 전환을 한 다음에 자, 조명을 자, 앞으로 조금 더 빼주고요. 자, 이쪽으로 자, 그럼 이 부분에 그림자가 자, 됐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지금의 조명 선택을 해주고요. 그림자 역시 필요하죠. 자, 그림자가 없으니까 좀 실제 이 바닥에 있는 그런 일치감이 안 듭니다. 자, 그래서 섀도우를 부드러운 섀도우 맵 소프트를 적용을 해주고요. 자, 렌더를 걸어보면 자, 그림자가 이제 은은하게 퍼져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 밖에 또 실제라면 또 다른 서브 조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 상태로 그대로 작업을 해봅니다. 됐고요. 조금 더 이렇게 됐나요? 조금 더 됐습니다. 배경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앵글로만 해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잡아당겨 주고요. 자, 카메라가 설치가 되기 전에 앵글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 봅니다. 기본 카메라 클릭해서 기본 카메라 만들어 주고요. 자, 카메라를 켜줘야 되겠죠. 카메라를 켜주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어디인가요? 디테일 쪽으로 와봅니다. 디테일에 뎁스 오브 필드를 위해서 DOF 맵 프론트 블러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프론트 블러는 이제 앞쪽의 블러, 즉 포커스 아웃 효과가 적용이 돼서 앞쪽의 모습이 흐려지고요. 자, 그리고 리어 블러는 뒤쪽에 흐려지는 효과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카메라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카메라를 일단 꺼주고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럼 카메라가 지금 현재 요 지점에 있고요. 자, 지금 자, 프론트 블러를 껐을 때 뭔가 하나 없어집니다. 그죠? 자, 켰을 때 여기 아니죠? 자, 켰을 때는 자, 뭔가 지금 생기고요. 자, 요게 프론트 블러입니다. 프론트 블러. 앞쪽에 블러가 적용이 되는 프론트 블러입니다.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해준다면
자, 블러가 여기부터 자, 여기 전체 블러 즉 흐림 효과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위치는 좀 당겨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보면은 카메라의 이제 디스턴스죠. 카메라가 실제 오브젝트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 디스턴스 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축소를 해서 자, 확인해 보면 자, 카메라의 요 가운데 포인트죠. 자,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카메라의 이제 화각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가운데 있는 포인트를 쭉 당겨줍니다. 당겨서 자, 어디다가 맞출까요? 저 가운데에 있는 쿠션에 초점을 맞춰보죠. 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 봅니다. 자, 이렇게 거리를 줄이니까 지금 프론트 블러가 뒤로 밀려났죠. 자, 당겨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기부터 자, 프론트 블러 적용이 되는데 좀 더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포커스는 이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 쿠션에다 맞춰주는 겁니다. 자, 위아래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두 번째에 있는 쿠션에 포커스가 맞춰졌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그 뒤쪽에도 블러 효과,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면 뒤쪽에도 흐려지겠죠? 자, 그러면 리어 블러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리어 블러 영역 만들어졌고요. 자, 너무 많죠? 자, 뒤쪽에 자, 요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볼까요? 자,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역시 다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사용하다 보면 손에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좀 다루기가 좀 어렵지만 계속 만져보십시오. 뭐 저 또한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지금 뭐 엄청나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할 땐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죠. 자, 여하튼 자, 이렇게 프론트 블러와 리어 블러를 만들어 줬습니다. 설정을 해 줬고요. 자, 카메라를 켜 줍니다. 그럼 다시 원래의 위치로 원래 뷰로 세팅이 됐고요. 자, 렌더를 걸어보면 자, 포커스가 지금 여기에 맞춰졌는데 앞쪽하고 뒤쪽에 모습이 뭐 똑같아요. 그죠? 자, 뎁스 오브 필드 효과가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를 최종적으로 렌더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렌더 세팅의 이펙트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 강좌에서 우리가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렌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은 렌더 세팅의 이펙트에 있다고 했었죠. 자, 이 뎁스 오브 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렌더 세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펙트로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 뎁스 오브 필드 DOF를 적용을 해주고요. 자, 지금의 블러 랭스가 지금 5%로 되어 있는데요.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도록 한 10% 정도로 늘려줍니다. 자, 그 밖에 뭐 옵션들을 통해서 블러에 대한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뭐 색깔에 대한 설정 또 해줄 수 있네요. 자, 렌즈와 뭐 틴트는 뭐 이제 채도에 대한 설정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설정을 해 가면서 변화되는 모습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펙트에 뎁스 오브 필드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참고로 지금의 뎁스 오브 필드 효과는 렌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그렇지만 뭐 너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뭐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자, 이제 렌더를 걸어봅니다. 자, 렌더가 걸렸고요. 역시 뭐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최신 사양이라서 좀 빨리 걸리네요. 자, 보면은 뒤쪽이 많이 흐려졌죠. 그리고 앞쪽이 흐려졌고요. 그리고 포커스가 맞춰진 이 부분은 선명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블러 랭스를 아까 초기 값인 5%로 다시 줄여주고요. 렌더를 걸어봅니다. 이전보다 블러 값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흐림이 좀 덜해졌죠. 자, 역시 앞쪽이 흐려졌고요. 포커스가 맞춰진 이 부분 선명하게 나타나고 뒤쪽이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빠른데요. 자, 제 사양 궁금하지 않나요? 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i7 최신. 자, 그리고 램이죠. 램은 32기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C 드라이브 있죠? 시스템이 있는 C 드라이브는 SSD 하드 디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요즘은 이제 SSD를 사용을 해야지 작업 속도를 향상을 해줄 수 있죠. 자, 요 정도의 사용이면은 뭐 이 정도의 작업 속도 충분히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카메라를 다시 꺼봅니다. 카메라를 꺼주고요. 자, 간격 다시 한번 앞쪽으로 조금만 앞쪽으로 해주고요. 자, 그리고 프론트 블러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어 블러는 더 멀리 해줍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다시 켜주고요. 자, 이제 렌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됐죠? 앞쪽이 좀 덜 흐려진 것 같은데 뭐 느낌 뭐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뒤쪽은 많이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 카메라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P사계의 힘도라고 하는 뎁스 오브 필드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포커스 아웃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 원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이전에 보았던 이 오브젝트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뒤쪽에 흐려지는 거 비슷하게 표현이 됐고요. 근데 지금 만든 쿠션이 조금 좀 뚱뚱하네요. 그죠? 자, 이게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저 오브젝트 처음 만들 때 좀 얇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의 뎁스 오브 필드 즉 아웃포커싱 효과를 표현을 해 봤습니다.